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회식을 했거든요, 교사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선생님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 그러니까 출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방에서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댓글에 질문 적어주신 분 들어오셨나요? 네, 정희정 씨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달에 2번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약속을 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10분이 들어오셨네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본인이 저장 강박증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저장 강박을 쳐보니까 제가 2급 때 배웠었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옷을 좋아하는 노란색 염색이랑 노란색 옷과 뭐든지 노랑을 좋아하는 아들과 물건을 못 버리는 아빠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저희 2급 교환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못 버리는 아버지도 막 보니까 마음이 안 좋고 노란색에 집착하는 아들도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가끔가다 미니멀 라이프 정기 모임을 하면 버리지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나눠보면 어릴 때 좀 많이 못 살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못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 못 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쓰신 분은 부모님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녹화 방송을 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어쨌든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채우고 싶다고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SBS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한 10분씩 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KY라님, 저는 마당에서 원목 서랍장 하나 태웠어요. 큰 거인데 개운해요. 아, 마당에서 태울 수도 있네요. 부럽습니다. 저희는 서랍이 없어요. 다 걸어놔서요.
네. 마당 있는 집에 좋은 점이 이렇게 태우고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다시 그 저장 강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 좀 지적 장애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엄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수도 공원에 있는 수도가에서 하고 뭐 씻는 거는 시집간 딸 집에 가서 씻고 빨래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빈 공간이 있는 집이 정상적인 집이잖아요. 그런데 물건 때문에 맨날 맨날 등산을 해야 되고 거의 물건이 거의 2m 높이로 쌓여 있고 그곳에 지적 장애 아들과 본인과 강아지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또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면 그분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계속 또 그것이 반복이 될 텐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요즘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앞베란다가 지금 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긴 한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계속 되고 있어요. 멀쩡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기부를 할까 그 생각이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오는 종이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이면지로 사용하려고 또 이면지로 복사도 하고 이면지로 메모지도 하려고 안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만큼을 메모지를 A4 용지를 잘라서 이렇게 좀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쪽면만 쓰여져 있고 이쪽은 좀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비어있는 거라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또 물건은 종이는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가족 쌓이니까 저도 좀 심란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환경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여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예, 잘 써야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또 프린트 할 때도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단면으로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복사 프린터기에도 양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음부터는 양면 기능으로 써야겠다.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저기 저렇게 A4 용지 안 찢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메모용으로 한 거고 안 찢은 거는 이제 이면지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제가 간단히 볼 거는 이면지에 프린트하기로 생각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저같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못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잘 써주는 업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네,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네, 옷은 삭을 때까지, 바구니가 깨질 때까지, 이 종이도 양면을 다 쓸 때까지 쓰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이제 안 나가니까 제가 힘드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우리 집에서 절
안 들여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 용지를 또 가지고 오면 또 버리려면 또 이면지를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냥 꾸역꾸역 가져와서 쓰게 되니까 어쨌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해결 방법이 생기겠죠.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저장 강박은 아닌데 어쨌든 물건이 좀 쌓이고 안 나가니까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 하여서연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장 강박에 대해서 20대 30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댓글을 쓰신 분이. 그래서 저 본인처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끔가다 그런 내용을 콘텐츠를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말로써 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작년 이맘때 서울시립대 가서 사람 책으로 미니멀 라이프와 정리 수납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 이후 주부들 대상으로 많이 했지만 20대 학생들 대상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교환을 짤까 고민하다가 도전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젊은이들은 도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배낭여행도 가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도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얘기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접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접근하니까 좀 저도 만들면서 즐거웠고 어쨌든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또 하니까 저도 좀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제 학생 사람들한테 물건 버리는 것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리수납을 잘할지를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하기는 사업이 힘드니까 우선은 협동조합을 이제 조만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저 포함해서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돈을 출자를 해서 출자금도 내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죠. 거기에는 정리수납 전문가도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계시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빌려주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진짜 각각의 5사람이 다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받고 상담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능 기부로 좀 사연을 받아서 좀 버리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협동조합에서 단체로 가서 그 집을 하루에 한 영역이라도 바꿔주고 1시간 정도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왜 이렇게 못 버리게 됐는지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또 정리수납 봉사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좀 가서 좀 좋은 일도 하고 싶고, 학교에 또 가서 좀 사람 책으로서 미니멀 라이프와 정리수납에 대해서도 얘기를 강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요즘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못 버리는 거 본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은 정리수납이고 이제 새롭게 배워서 해야 할 거는 환경이니까 어쨌든 정리수납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마음이 많이 떠났었는데 그 댓글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를 같이 해주면서 제가 많이 치유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이제 힐링이 되는 거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을까. 우선은 약도 먹어야겠지만 그렇게 좋은 말 듣고 힐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우울증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파주 운정이거든요. 2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정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네, 파평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만드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27일 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준비위원장을 하다가 투표를 통해서 한 1년 동안 대표를 하는데요. 대표라는 자리가 참 욕도 먹고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1년을 잘 버티고 누군가가 연임하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라도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꿈의 학교 같은 거나 교장 선생님들 상대하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서 이제 정리수납이나 환경 같은 걸로 좀 강의 봉사나 아니면 그런 돈 받고 하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환경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알리고 정리수납을 알리고 그런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환경 쪽으로 좀 하고 또 요즘은 창의적 체험 시간이란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티셔츠도 접고 양말도 접고 왜 버려야 되는지 정리수납을 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나누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이 좋은 거를 좀 환경보호나 정리수납, 물건 버리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려면 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월 말까지 원고를 다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도 공포를 하고 했으니까 밴드에도 이제 쓴다고 이제 글을 썼으니까 요즘 계속 이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책에 잘 쓸지 아니면 매주 한 번씩 있는 이벤트에다가 접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벤트 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이 운정 마을교육 공동체 대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임의단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책도 써야 되고 예, 저는 그 A4 크기의 반 정도 크기로 책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한 이 정도 크기요. 이 정도 크기로 책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예, A4 크기의 반 정도거든요. 이게 B5라고 그러더라고요. A5인가요? 네, A5인가 봐요. 예,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서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경영 지도사님한테 또 멘토링을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A4 크기의 반 정도 크기로는 너무 좀 작다고 그래서 이 A4보다 살짝 작은 그런 크기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글을 많이 써야 돼서 200페이지는 또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과연 그 원고를 쓸 수 있을지 그냥 제 의견대로 그냥 A4 크기의 반 정도 크기로 하려고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이제 글씨를 쓰고요. 반 정도는 이제 그림을 사진이나 그런 걸 좀 해서 좀 부담을 덜 가게 좀 해서 좀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개 정도는 써놨는데 몇 줄 안 되더라고요. 한 3줄, 4줄, 어떤 거는 뭐 10줄도 되기는 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책을 쓰면 머리카락이 빠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아기 놓고서는 교환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편두통이 생겼거든요. 그 교환 작업이 딱 끝나고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둘째 놓고 바로 시작했는데 그 애가 벌써 지금 고3이 돼요. 그래서 거의 17년 만에 다시 또 머리 쓰는 작업을 또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써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누군가랑 같이 공동 저자로 해서 좀 부담감이 덜해졌어요. 그 공동 저자분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책을 써줘야지 공동 저자가 되는 거니까 꼭 같이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예,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편집 비용도 많고 책 비용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글씨 쓰는 좀 부분이 좀 부담이 덜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부담이 덜한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13일 정도 됐으니까 뭐 앞으로 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제 해보도록 해야죠.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여기에 글로 써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즉석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할지 시간을 드릴까요? 어떤 아직 질문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셨나요? 어쨌든 아까 댓글에 써주신 그 저장 강박증 그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장 강박은 본인은 그냥 흘려 들은 말로 저장 강박이라고 쓰셨는데 저장 강박은 뇌 구조가 좀 다르대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요. 일단 비어있는 것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마음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을 무엇인가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색깔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강아지로 강아지 한 40마리, 100마리를 키우는 걸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어떤 거를 많이 사 모으거나 그러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때부터 유행 따라 옷도 안 사고요. 뭐 주부가 돼서도 냄비 욕심, 그릇 욕심 없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차마 못 버리겠다. 아니면 이거는 모으면서 행복하다. 그러는 게 있어요? 저는 못 버리는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가사 시간에 만들었었던 방석도 버렸고 남편의 한 50년 된 앨범도 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앨범은 뭐 어떻게 특별히 재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요. 그냥 잘 버렸어요. 저는 특별히
미니멀 라이프 시작하기 전부터 물건에 대한 집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냄비는 좀 많네요. 그냥 뭐 사은품으로 받은 것까지 해서 지금 한 9개, 고무석 같은 거 합치면 한 12개 정도요. 뭐 냄비가 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냄비는 좀 많네요. 근데 다 잘 쓰는 거고 그래요. 요즘은 코팅 냄비 같은 게 좀 나와서 저는 뭐든지 스테인레스를 잘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홈쇼핑에서 코팅 냄비를 사서 코팅이 벗겨지면 그 코팅 냄비 버려야 되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스텐 후라이팬으로 그거를 그 부침개를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스텐 후라이팬 산지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부침개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코팅 후라이팬이 없어요. 근데 좀 스텐 후라이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계란 후라이거든요. 지금도 가끔은 눌러붙어서 형체가 없는 계란 스크램블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잘 참고 먹죠. 그래서 요즘 스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코팅 후라이팬은 또 몇 달 쓰다가 또 기, 거기에 상처가 나면 또 버려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스탱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버려지는 코팅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스텐 후라이팬, 스텐 냄비를 잘 쓰면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정에서 가져왔는지 코팅 냄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바닥이 벗겨지지가 않아서 잘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코팅이 벗겨지면 이제 내보내는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스텐 후라이팬을 쓰면서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환경을 보호하게 되고 좀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텐 잘 쓰시나요? 한번 글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텀블러도 한 130번은 계속해서 써야지 환경보호가 된대요. 그리고 장바구니나 그 에코백도 계속 써야지 환경보호가 된대요. 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냥 아예 종이컵을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텀블러도 이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렇게
단일 재질이 아니고 복합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뭐 보통의 텀블러는 뭐 다양한 뭐 실리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뭐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런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 때도 탄소가 많이 나오고 또 버릴 때도 재활용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환경에 엄청 안 좋다고. 그거를 만회를 하려면 딱 하나를 사서 평생 쓴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아껴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오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몇 달 전에 한 150번은 써야지, 한 130번은 써야지 환경에 보호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 왜 안 알려주셨을까?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예쁜 디자인 하나 사서 오래오래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제 환경을 생각이 되면서 좀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벤트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데 좀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 보면서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검색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난 게 내일부터 할 이벤트예요. 여기 모인 분들께 먼저 살짝 알려드릴게요. 저도 좀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김을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고 잘라져 있는 김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A4 크기 용지만큼 된 안 자른 김을 사면 그걸 또 이렇게 겉에서 좀 먼저 자르고 또 어떤 밀폐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남으면 좀 눅눅해져서 좀 신선한 바삭바삭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이제부터는 잘라져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김 대신에 커다란 김을 사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접어서 잘라서 집게로 찝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벤트로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였어요. 저도 환경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나오는 플라스틱 좀 별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너무 궁여지책의 이벤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불편한 거를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실천을 하고 지금 그러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진 책 제목을 뭐 그 편집장 얘기도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불편하게 삽시다. 그걸로 한번 지워보려고요. 우리가 편리하다는 거에 너무 얽매여서 그냥 잘라져 있는 김을 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생각하지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살고, 그래서 환경이 보호된다면 기꺼이 불편하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전에 또 알게 된 건데요. 플라스틱 어택인가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대 포장된 쓰레기를 대형 마트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면 봉지까지. 그래서 밀폐용기를 가져가서 그 라면 봉지를 뜯어서 밀폐용기에 담고, 또 스프도 뜯어서 밀폐용기에 담고 스프 봉지랑 라면 봉지를 대형마트에 버리고 오는 거래요. 그래서 고수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를 치우는 사람은 청소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비닐봉지를 여러 개 가져가서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해주고, 이 쓰레기는 거기다 놓고 오는 이제 절충된 플라스틱 어택이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제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라면이지 라면의 봉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건 김이지 그 포장지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밴드 차원에서나 아니면 각자 지역에서 아이들과 손잡고 본인의 자녀들과 손잡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애들은 다 커서 같이 손잡고 갈 애들이 없어서요. 애들이 어리다면 이제 플라스틱에 잘라놓은 김을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도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띠를 만들어서 코스프레를 하고서는 대형마트를 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을 보고 분리수거를 잘 해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플라스틱 어택을 하는 건 어떨지. 이게 비난받아야 되는 거니까 살짝 고민도 되는 거긴 한데요. 네, 각자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두천에 사시는 어떤 분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걸로 패션쇼를 하는 건 어떠냐고. 재밌겠다. 우리끼리 그냥 소소하게 좀 하는 것도 재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하기는 좀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꽃피는 봄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 한두 사람이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의견을 한번 써보세요. 저 혼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글을 좀 써주세요. 여기 좀 아무 글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려면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여러분들의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예, 채팅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같이 했었던 이벤트 중에 좀 몇 개 기억 남는 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뭐 기억 남는 게 있나요? 제가 기억 남는 건요, 이제 돼지 저금통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동전을 마트에서 라면 살 때, 과자 살 때 돈을 쓰고 10원짜리는 이제 은행에 바꾸러 가는 거. 그것도 애국하는 거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기억에 나냐면요. 예, 이면지 쓰기. 열심히 이면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지. 저번에 서울시 재활용센터 홈페이지를 가니까요. 의류 해체쇼가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청바지 해체쇼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추도 해체하고 이제 솔기도 바지 같은 거 밑단 같은 것도 해체하고 잘라서 가위로 자르고 뭐 지퍼 같은 것도 해체하고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해체된 것을 좀 더 다양하게 또 뭔가로 또 재탄생시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활용 센터에 뭐 자켓 해체 쇼가 있다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쇼를 어떻게 하는지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서 정보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급 번개를 한번 나중에 올 3월이나 4월에 하겠습니다. 거기 재활용 센터가 저기 마장동 축산물 시장쯤에 있대요. 그쪽에서 해치쇼가 있는 날을 골라서 한번 할 테니 예, 하실 분들은 같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또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돌아서면 잊어버려서요. 예, 어쨌든 뭐 다양한 이벤트를 했었는데 예, 앞으로도 좀 더 책을 읽어 보면서 같이 할 이벤트를 생각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아 이거는 같이 밴드 사람들이랑 예,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즐거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소소하게 하던 것을 이제 책을 써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를 사서 보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든 아니면 노안이 와서 책을 못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 불편한 노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책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령대 밴드를 초월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미션을 같이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좀 더
같이 애국하고 이 환경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머리카락 빠지게 예,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2월 말까지는 열심히 써서 이제 3월에는 여기저기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원고가 있으니까 한번 출판을 합시다. 또 도전을 해봐야죠. 도전해보고 안 되면 제 돈 들여서 책을 한 200권, 300권이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공포를 하고 또 열심히 책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한 1월 말쯤에 설 지나고 이제 스트레스 만땅 받은 이후에 좀 더 며칠 뒤에 좀 하기를 원합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미리 설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제 시댁을 안 가요. 좀 아쉽기도 하고, 예,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친정 부모님한테도 좀 잘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1월 말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